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전기자전거 배달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후회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배달하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어요? 그리고 콜이 없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처음 배달을 시작할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기록해놓은 6월과 7월 배달 수입표를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지역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날씨와 주물량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번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배달을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수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6월 한 달 동안 기록한 배달 수입입니다. 6월에는 쿠팡이츠 35만 4,043원, 우딜 41만 5,200원, 배민 15만 5,170원이었습니다. 세 플랫폼을 모두 합치면 6월 총 수입은 92만 4,413원입니다. 약 92만 4천원 정도입니다. 처음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벌었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만 보고 전기자전거 배달하면 한 달에 90만원 이상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똑같은 시간 동안 배달한 것이 아니고 콜이 없는 날도 있었고 날씨 때문에 쉬었던 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자전거 배달은 얼마를 벌었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7월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7월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7월 수입은 쿠팡이츠 49만 7,039원, 우딜 16만 300원, 배민 18만 4,320원이었습니다. 세 플랫폼을 합치면 7월 총 수입은 84만 1,659원입니다. 6월보다 약 8만 2천원 정도 줄었습니다. 6월에는 약 92만 4천원, 7월에는 약 84만 2천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이츠만 보면 6월에는 35만 4,043원이었는데 7월에는 49만 7,039원으로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우딜은 6월 41만 5,200원에서 7월 16만 300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배민은 6월 15만 5,170원에서 7월 18만 4,320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결국 플랫폼마다 주물량이나 제가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이 달라지면서 한 달 전체 수입도 달라졌습니다. 6월과 7월을 합치면 6월과 7월 두 달 동안의 총 수입을 합쳐봤습니다. 6월 92만 4,413원, 7월 84만 1,659원. 두 달을 합치면 총 176만 6,072원입니다. 약 176만 6천원입니다. 전업주부인 제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직접 배달하면서 실제로 기록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기자전거 충전비나 유지비, 장비 비용 등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순수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배달앱에 기록된 실제 수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배달은 하루에 얼마 벌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몇 시간 일해서 얼마 벌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저도 어떤 날은 콜이 계속 들어왔고 어떤 날은 한참 기다렸습니다. 어떤 날은 한두 시간만 일했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오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의 수입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6월에는 하루 수입이 만원도 안 되는 날이 있었고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가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한 날 중에서는 6월 21일 하루 수입이 약 8만 1,919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7월에는 7월 14일 약 6만 1,703원 정도가 가장 높은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배달은 매일 5만원, 매일 10만원. 이렇게 일정하게 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이 많은 날과 없는 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는 밖에 나가면 계속 콜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콜이 계속 들어옵니다. 한 건을 끝내고 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조용합니다. 앱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집에 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저는 콜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해보고 나니 콜이 없는 시간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이 없을 때 제가 하는 방법. 그렇다면 콜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완벽한 방법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해보면서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반대로 한가한 시간도 있습니다. 콜이 계속 없는 시간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잠시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 근처라고 무조건 주문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이 많은 지역과 주거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배달 동선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목표 금액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5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3만 5천 원밖에 못 벌었다고 해서 계속 무리해서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덥거나 몸이 피곤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 달, 두 달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것은 오래 일한다고 무조건 많이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콜이 많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서 콜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수입을 크게 올리려고 하기보다 내 지역에서 언제 콜이 많이 들어오는지 직접 기록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수익 올리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피크 시간을 찾아보세요. 점심이나 저녁처럼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를 먼저 경험해보세요. 내 지역에서는 언제 콜이 많이 들어오는지 기록해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 콜이 없는 시간에는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10분, 20분, 30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콜이 계속 없다면 잠시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하루 종일 배달하는 것보다 주문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동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배달 금액만 보고 콜을 잡기보다 내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이동이 편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먼 거리를 계속 이동하면 시간과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네 번째,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보세요. 제가 6월과 7월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본 이유도 이것입니다. 한 플랫폼에서 콜이 없다고 해서 다른 플랫폼까지 모두 조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앱을 사용할 때는 각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배달 수행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직접 해보면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시간대에 콜이 들어오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5번째,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 더 벌겠다고 무리하면 다음날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얼마를 벌까? 보다 오늘 안전하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6월보다 7월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제가 직접 수입표를 비교해보면서 저도 이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6월에는 약 92만 4천 원을 벌었는데 7월에는 약 84만 2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체 수입은 줄었을까요? 바로 플랫폼별 수입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6월 우딜 수입이 41만 5,200원이었는데 7월에는 16만 300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배달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물량, 날씨, 플랫폼별 콜 상황,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는 하루에 10만 원 벌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 배달을 해보니 수입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수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는지, 이번 주에 얼마 벌었는지,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지, 내 체력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저에게는 집안일과 배달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기자전거 배달을 고민하신다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전기자전거 배달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한번 직접 경험해보세요. 처음부터 큰돈을 들여 장비를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내 체력으로 가능한지,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지,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수입만 보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에는 92만원 정도 벌었지만 7월에는 84만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전기자전거인데도 한 달 수입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배달 수입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기록한 6월과 7월 전기자전거 배달 수입을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전기자전거 배달하면 월 8, 90만원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한 시간과 지역 날씨, 콜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무조건 오래 일하는 것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콜이 많은 곳과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배달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거나 준비하는 비용부터
배달 가방, 헬멧, 휴대폰 거치대, 보조 배터리, 그리고 배달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던 준비물까지. 처음 시작할 때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전기자전거 배달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버시는지, 어떤 시간대에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콜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다른 분들의 경험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배달.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